glisse entre les doigts. Je te glisse entre les doigts. Je te glisse entre les doigts. Réveille-toi. Je te glisse entre les doigts.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이트랩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기 파리에서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에펠탑 보이시죠? 아침부터 이제 지하철 타고 호텔에서 한 8시쯤에 출발해서 한 30분 만에 여기 에펠탑 도착했습니다. 여기 파리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바로 이 로모그라피 인스턴트 와이드 글래스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로모그라피에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출시된 인스턴트 와이드 글래스를 한 일주일 정도 대여를 해주셔가지고요, 촬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촬영 끝나고 반납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새로 나온 카메라를 써보는 거는 언제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 리뷰하기 앞서가지고 사실은 그 로모그라피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능적으로야 이제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미 한국 유튜버 분들께서도 기능 설명이라든지 사용법들은 충실히 잘 제작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로모그라피 카메라 이면에 숨겨진 뭐랄까요, 이 카메라가 제시해주는 가치랄까, 이런 쪽에 조금 더 얘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모그라피는 카메라 회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사진적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또는 철학을 얘기하는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브먼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바로 로모그라피 골든룰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그 10계명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일부 한 2-3개 정도는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도 해서 10개를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3가지 계명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로모와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하지 말고 보는 순간 셔터를 누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좀 눈에 띄었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shot from the hip이라고 하는데 번역하자면 이제 엉덩이로 사진을 찍으란 얘기입니다. 조금 의역을 해보자면은 이제 카메라를 보통 촬영할 때 이렇게 눈높이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엉덩이에서 촬영하는 얘기는 바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엉덩이쯤에서 셔터를 누르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파인더 샷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10계명 중에 3개를 한번 곱씹어 보면은 첫 번째 말씀드린 언제 어디서나 로모와 함께는 바로 이 카메라를 언제나 몸에 지니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있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늘 얘기되는, 회자되는 진실이기는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눈에 띄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내키는 대로 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이 로모 카메라가 이제 토이 카메라에 근거하는 그 유래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 그대로 너무 심각하거나 너무 예술성을 쫓다 보면은 사진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토이 카메라는 정말로 즐거움 그 자체, 사진을 통한 놀이로서의 로모그라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너무 신중한 태도들이 사실은 대부분 사진을 망치는 요인이기도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가볍게 손쉽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촬영하다 보면은 좋은 사진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마지막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이제 엉덩이로 사진을 찍으라는 얘기는 바로 이 카메라는 결국은 촬영하는 시선의 높이, 하이 앵글, 일반 앵글, 그리고 로우 앵글, 사진 이제 이론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눈높이에 따른 사진의 변화는 극적인데요. 이렇게 노파인더 샷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말 사진의 중요한 핵심 철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로모가 가장 강력한 때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 인스턴트처럼 촬영하고 즉석에서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행 중간이라든지 놀이하는 중간중간에 촬영하는 결과물들을 즉흥성과
우연성을 기반으로 즉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재미들은 정말 이 어떤 카메라도 따라올 수 없는 로모만의 장점, 강력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설원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 바로 여기 로모에다가 필름 로딩 해가지고 여기 에펠탑 주변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리 날씨가 11월 중순이라서요, 살짝 쌀쌀해요. 한 8도 정도 되는데 지금 구름이 껴가지고 비도 간간히 내리지만 이 느낌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가을의 그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서 로모의 칼라 필름 가지고 몇 컷 촬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필름을 한번 로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제 뒤편에 오픈 레버를 내리면은 이렇게 뒷판이 열립니다. 후지 필름에서 나오는 인스탁스 와이드 필름이고요. 이 와이드 필름은 일반적인 미니 필름보다 가로폭이 2배입니다. 거의 가로가 10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8cm였나? 그래서 미니 필름의 2배지만 가격은 또 2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면적 대비 가성비 있는 필름 같습니다. 여기 휴지 필름에서 나오는 이제 인스탁스 필름을 그대로 여기 로모에 활용하다 보니까 범용성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고요. 뒷판 열었으면 카트리지를 끼우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라인이 위에 있는 노란색 점하고 일치가 되도록 끼워준 후에 닫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전원을 킨 다음에 로딩하고 나서 이렇게 셔터를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마지막에 막고 있던 플라스틱 커버가 빠지거든요. 이제 드디어 촬영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 로모 인스턴트 와이드 글래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한정으로 다중 노출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MX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해제할 때까지 같은 한 장의 사진에다가 계속 이미지를 겹쳐서 쌓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무한정이라는 말은 사실 노출이 계속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진 않고 2컷에서 4컷 정도 이제 쌓아서 이제 복합적인 이미지를 이제 생산하는 기법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에펠탑 이제 다리 밑에 와 있는데요. 한번 그 멀티 노출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 에펠탑을 4중 노출 한번 해보려고 해요. 4중으로 이제 겹쳐서 찍을 거고, 찍는 거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모서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한 바퀴 쭉 돌면서 모서리마다 한번 겹쳐서 찍어 보면은 어떤 느낌이 날지 궁금합니다. 자, 전원을 켜줄게요. F22에 맞추고 MX 버튼이라는 게 바로 멀티 노출 기능입니다. 버튼 누르면 활성화됐죠? 플래시는 꺼둘게요. 첫 컷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총 4컷을 멀티 노출로 촬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사실 3컷은 에펠탑을 찍었고요. 한 컷을 중간에 사실 예기치 못하게 그 점퍼 뒤에 등에 파리스라고 적혀 있는 점퍼를 입은 분이 계셔가지고 3컷 찍은 멀티 노출 위에다가 관광객의 이제 재킷을 다시 한번 겹쳐서 찍었습니다. 아직 상이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찍혔을지 궁금합니다. MX 모드로 4번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에펠탑 특유의 금속 구조물이 표현되었고요. 중앙에 페리스라는 레터링 또한 선명하게 촬영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여행객의 형체는 제대로 포착되지 않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예상처럼 다중 노출 4번은 아무래도 노출이 과하게 나오는군요. 에펠탑에서 사진 찍는데 어찌나 옆에서 그 Do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그러는지 그 서류 들고 다니면서 영어 잘 못하게 보이는 저 같은 아시아인들
이제 접근해가지고 이제 막 뭐 기부하라고 막 이제 설명을 막 복잡하게 한대요. 그래서 서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알고 보면 그 계약서 안에 이제 돈을 내라는 형태의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한 꼴이 돼가지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한 사진 찍는 20분 동안 한 대여섯 명이 주변에 와가지고 영어 할 줄 아냐, 뭐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 막 물어보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에펠탑 지나와가지고 입이 얼었네. 추워요. 여기 뒤에 딱 다중 노출하기에 적합한 아이템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 앞에 그 다리 양쪽에 있는 동상이에요. 이제 석상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딱 절반을 나눠가지고 이제 오른쪽 왼쪽을 촬영할 거고, 이번에는 그 다중 노출하면서 그 이번에 와이드 글래스에 포함돼서 나오는 그 스플리처라는 녀석을 활용해 볼 거예요. 얘는 어떤 녀석이냐면은 그 렌즈 앞에 이제 동그랗게 필터를 달아가지고 걔가 원하는 만큼 4분의 1 또는 3분의 1 또는 2분의 1만큼 렌즈의 빛을 가려줍니다. 그러면은 가려진 부분은 빛이 들어오지 않고 열려있는 부분으로만 빛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분할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번 촬영할 때 오른쪽을 열고 이제 오른쪽에 상이 맺히게 촬영한 다음에 반대로 왼쪽에 그 스플리처를 연 후에 또 상이 맺히도록 촬영하면은 노출 오버 없이 적정 노출로 왼쪽과 오른쪽을 분할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사실 스플리처 요거는 제가 2년 전인가 핫셀에도 이 기법 한번 활용해 보려고 제가 수제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되게 허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때 꽤 괜찮은 결과물을 나타내줬던 수제 스플리처긴 했습니다. Je parle des fois tu n'entends pas comme un écho qui s'évapore dans l'univers sans retour tu me laisses sans foi cloué perché dans le vide de cette éternité je pleure je crie je bois même parfois le regard vide sur les photos des belles années je meurs tu ne vois pas je meurs tu vois pas je meurs tu ne vois pas je meurs je te glisse entre les doigts je te glisse entre 자, les 여러분 doigts 이렇게 오늘 하루 로모 인스턴트 와이드 글래스 필름 카메라 가지고 한번 에펠탑 주변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결과물 보시기에. 그래서 그 한번 촬영을 해보니까 단점과 장점이 조금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단점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와이드 필름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폼팩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남자 손 크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카메라 크기 한번 보이실까요? 정말 작지 않습니다. 무겁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안쪽이 대부분 이제 빈 공간이기 때문에 무겁진 않은데 확실히 부피는 큽니다. 아마 제 머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꽤 큰 거죠. 그래서 부피가 좀 크다. 두 번째는 뷰파인더가 이제 촬영자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어요. 저는 보통 촬영할 때 오른쪽 눈을 쓰기 때문에 뷰파인더가 이쪽에 있는 게 더 유리한데, 이렇게 왼쪽 눈을 가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코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뒷판에 받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이제 설계할 때 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왼쪽으로 설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뷰파인더 프레임 라인입니다. 사실은 제가 촬영하면서 조금 난감했던 부분이 한두 컷을 제가 날렸거든요. 왜냐면은 프레임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설명서를 보면은 0.3m, 0.6m 근거리일 때는 점선이 있는 부분이 이제 프레임 라인이고 근거리 프레임, 그리고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이제 뷰파인더를 다 보면 된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안에 들여다 보시면은 점선이 있고요. 점선 안쪽에 확실히 좀 더 밝은 부분에 또 다른 프레임 라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선이 근거리 프레임이 아니라 점선 더 안쪽에 있는 이제 밝은 영역이 근거리 프레임인 줄 알고
처음에 한두 컷은 원경인데도 불구하고 점선에 맞춰서 찍었더니 역시나 근거리 프레임에 원거리를 맞춰서 찍은 셈이 돼가지고 한 컷, 두 컷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찍으실 때는 처음부터 원경 찍을 때는 프레임 가득 차게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안쪽에 왼쪽 하단으로 조금 작은 형태의 점선이 있는데 거기가 0.6, 0.3의 근거리 프레임임을 이제 명심하시고 촬영하시면은 저처럼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스턴트 카메라이기 때문에 촬영하시고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구도 같은 부분도 수정을 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 이렇게 로모 인스턴트 와이드 글래스 가지고 촬영을 해봤고요. 이 로모그라피가 아시다시피 저가에 20만원, 30만원대에 이제 저품질 렌즈를 그리고 저품질 바디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너무 좀 강한가요? 손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고 이제 오히려 그런 로우 퀄리티의 해상력 때문에 고품질의 쨍한 결과물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렌즈와 이제 필름이 만나다 보니까 그 특유의 그런 요즘 핸드폰이나 정말 쨍한 그런 4K에 길들여진 저희 눈에는 아날로그틱한 감성이 물씬 풍기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인스턴트 카메라의 장점, 감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로모그라피에 대한 이제 이런 철학이라든지 또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들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교류해보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